뉴스 신세계. 오늘은 MBC 현영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실 이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청와대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예. 네, 그 용산 대통령실로 불리던 명칭이 다시 옛날처럼 청와대로 바뀝니다. 예. 오늘은 아니고요. 예.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뀌는데요. 예. 29일 0시에 용산 대통령실 봉황기가 내려오고요. 예. 동시에 청와대의 봉황기가 올라갑니다. 예. 이 시각을 기점으로 공식 명칭도 이제부터는 청와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봉황기는 우리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이죠. 예. 대통령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로 걸려 있는데요.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이 예. 이번 주말이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예.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로 첫 출근할지는 경호상 기밀 사항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날짜를 특정해서는 안 예.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엔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지 3년 7개월 예.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청와대 복귀를 놓고 예.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는데요. 예. 청와대는 오랜 기간 구중궁궐과 불통 정치의 상징으로 지적되어 온 공간이라면서 청와대 복귀에 예. 259억 원, 예. 다시 국방부가 들어오는데 238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혈세 낭비는 앞으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이게 어디 논평이라고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비판한 논평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로 옮기는 걸 놓고. 아, 그래요? 네. 그럴 입장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좀 이런 논평을 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네. 예. 무상 여론조사. 네. 윤석열, 명태균 이 두 사람 재판에 넘겼다고요. 근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고요. 예. 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서 20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명시로부터 예.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예.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같은 논리로 명태균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고요. 예. 그리고 특검팀이 이런 무상 여론조사로 공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억 3,72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다. 아, 예. 그런 이득을 거뒀다. 이렇게 보고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김용현, 여인영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였습니다. 예.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 사유로 예.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예. 그 작년 1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죠. 다른 혐의로 구속 기간이 이제 연장됐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내일 예.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풀려날 상황이었어요. 예. 원래는 또 여인영 전 사령관은 다음 주 금요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내란 특검이 지난달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일반 이적 혐의로 예. 일반 이적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예. 북풍 막 도발한 거죠. 예. 이걸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면서 국가 비상 상황을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12일과 16일에 예. 각각 법원의 심리가 있었고요. 이제 추가 구속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6개월 더 구속 기간이 연장되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예. 또 내란 특검은 이제 이분들하고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속영장 신문이 어제 열렸고요. 예. 역시 혐의는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그 재판부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다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예. 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재구속됐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내년 1월 18일입니다. 예. 만약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월 16일 날인가 그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고가 나서 풀려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그렇게 보는 것이. 분들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추가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요. 윤석열 씨 그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진술 뭐였습니까? 그 계엄 당일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월담, 그 담을 넘어간 예.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들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달 초에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임무 종사 재판 때 예. 했던 그때 했던 증언과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보면요. 조 전 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통화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예. 처음엔 국회 통제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예. 윤 전 대통령한테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얘기죠. 그 뒤 후반 통화에서는 한 번 더 통화를 했을 네. 때는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까 체포하라. 예.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 말이 이렇다는 예.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없어서 체포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담 넘은 게 불법 아니냐. 예. 그러면서 그 의원들 담 넘은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이제 이렇게 예. 얘기한 거죠. 또 조 전 청장은 또 계엄 당일 오후 네. 7시 20분쯤에 안가로 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계엄을 선포하기 한 3시간 전에 간 네. 거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면서 경찰이 중요하니까 네. 치안 유지를 잘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조 전 청장은 또 이 자리에서 국회 민주당사 통제 계획이 담긴 문건을 그때 받았고 예. 다만 자기가 30년 이상 공직 경험을 한 사람이라 이 계엄 계획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예. 뭐 선견지명이 있었나 예. 봅니다. 귀가 후에 집에 돌아와서 거기서 받은 국회 통제 지시 문건을 찢어버렸다. 예. 이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요. 네네. 내란 재판부가 방어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게? 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끝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예. 겁니다. 그 변호인단은 예. 그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35부에서 열린 이제 일반 이적, 직권남용 이런 혐의 구속신문 기자회견에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 예. 이거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낙인 찍었다는 네. 겁니다. 법으로.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냐. 예. 입법 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 예. 또 내란 재판부라는 그 이름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예. 이 특별 재판부가 존재한다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지 예.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예. 주장했습니다. 예. 중대결심 얘기도 했다는데 그건 뭔가요? 그게 이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 이게 이제 중대 그런가요? 결심. 네. 예. 자, 건진법사 재판에요. 김건희 씨 증인으로 나왔다는데 네. 다 증언 거부했다고요 또.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자기 재판에는 계속 네. 나왔지만 이제 남의 재판에 증인으로 간 건 네.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이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77차례 오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예. 어제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예.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원래는 지난 15일에도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고 강제 구인 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씨가 나왔는데 머리를 풀고 흰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김건희 씨한테 이 전염병 같은 사유가 없으면 증인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이렇게 예. 주의를 줘서 마스크를 벗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의 첫 질문, 그 2013년 전성배 씨를 찾아가서 만난 게 맞냐? 이 첫 질문부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네. 말했습니다. 이후에 전성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게 샤넬 가방과 농축 차 맞냐? 또 이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적이 있냐? 예.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다 물어봤지만 기계처럼 예. 증언을 거부하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예. 약 25분 동안 77개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예. 자, 나경원 의원 말입니다. 네. 천정궁 갔냐? 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예. 네, 그 정청래 대표가 네. 오늘 이제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예. 딱 찍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 통일교와 국민의힘 유착 정황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예.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지난 19일이죠.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예. 먼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나경원에게 계속 천정궁에 갔지 이걸 물어야 한다 예. 이렇게 조국 대표가 적었거든요. 예. 이게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 거슬러 올라가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예. 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방문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한 보수 예. 종편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예. 진행자가 예. 천정궁에 갔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겠냐 이렇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대답이라면 사실상 천정궁에 다녀왔다는 말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기가 쉬운 대답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에 나서서 통일교 예. 특검을 주장할 때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수사해도 좋다. 예.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게 통일교 특검이 여야 합의로 성사된다면 나경원 의원도 특검 수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본인도 천정궁에 안 갔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네. 민주당. 네. 공항 의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한 일간지가 예. 이 지난 2023년 2년 전이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당시 예.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오늘 예.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 요청해 놨다. 이렇게 답장한 것까지 보도가 예. 됐습니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소관 상임위에 예. 있었습니다. 예. 또 이제 일반 항공권을 구매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도 예. 대한항공 관계자가 A 수석 카운터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예. 이런 위치 그리고 이용 방법을 전하면서 예. 만약에 안내 직원이 제지하면 예. 모 그룹장님께서 입장 조치했다고 말씀하시라고 예. 답장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 항공권인데 예. 제한된 곳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예. 이런 가족들 의전 논란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 아니다라고 예. 부인했습니다. 예. 아내 역시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고 그 VIP 라운지 같은 건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예. 주장을 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장남의 국정원 공채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답을 해라 어쩌라 이렇게 요구한 게 한번 논란이 됐었고요. 예. 이 당시에는 이건 피해자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렇지만 부인이 이렇게 예. 기조실장한테 전화하는 예는 흔치 않은 일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차남의 경우에는 예.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예. 보좌진과 구의원이 동원됐다 이런 그래요? 의혹도 네. 제기됐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쿠팡 대표와 대관 담당자 예. 이 사람들을 호텔 룸식당 밀폐된 예. 공간에서 만났는데 이제 음식값이 70만 원이었다 예. 했더니 본인은 스파게티만 먹었다. 예. 이렇게 이제 반박을 예. 했죠. 그리고 작년 11월이죠. 대한항공 제주 칼 호텔 로얄 스위트 객실 숙박권 등 예. 약 160만 원어치를 받았었다. 예. 이런 논란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니다. 1박에 34만 원이었다. 예. 이렇게 주장하면서 뒤늦게 이제 관련 비용을 모두 대한항공에 돌려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논란입니다. 예. 돌려주면 끝이냐. 이제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를 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정법이 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1박에 34만 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2박 해봐야 68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네. 이 중에는 구설의 내용을 해명한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인정한 것도 있고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쿠팡 대표와 호텔 룸식당에서 만났다는 팩트는 인정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파게티를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주 칼호텔 로얄 스위트 객실은 이용했다고 인정을 한 거군요. 받았다 근데 숙박권을. 비용 문제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예. 자, 필리버스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네네. 통과됐군요. 됐습니다. 예. 자,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허위 조작 정보를 예. 유통한 유튜버나 예. 언론사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런 말로도 불리는데요. 이게 발효가 되면 고의로 일부러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 예. 유튜버 이런 경우는 손해액의 최대 예.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또 법원 판결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됐는데 이걸 2번 이상 유통하게 되면 예. 방미통위가 예. 최대 10억 원까지 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예.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유명인들 관련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유튜브 조회수 높여갖고 돈 버는 예.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런 막장 유튜브 방송은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강력한 처벌이 예. 생겼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도한 표현의 자유로 예. 기존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제하는데도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예. 겁니다. 우선 첫째는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가 허위 조작이냐? 법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허위 조작이냐 아니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예.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둘째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심지어 기업인들도 예. 이 소송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당연히 공인으로서 감시받아야 하는 게 정치인, 고위 공직자 혹은 대기업 총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허위 조작 정보다 5배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되면 전략적 봉쇄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현영준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